이제 공식 하나 외웠잖아요, 니네가 숙제로. 숙제로 공식 다 외우셔서 왔겠죠?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들은 전반적으로. 외웠지? 외웠지? 접선의 방정식 공식. 기존에 영상 봤는데 영상 끝까지 다 안 봤대요. 아, 미쳤지? 진짜 읽을 거다 읽을 자, 진짜. 이거랑 요거까지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럼 여기까지 했고, 오늘 요거 마지막 내용인데 이거 하고 도형의 이동으로 갑시다. 오늘 하는 거는 막 그닥 어려운 거를 하진 않을 거예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쪽에서도 되게 기본적인 거 위주로만 좀 볼 거고, 오늘은. 그래서 오늘 좀 기본적인 거 위주로 볼 건데, 마지막 내용 자체가 중요해요.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를 좀 하나 다루고, 금요일날 그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빨리 끝내버리고, 나의 목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집합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야 니네가 내가 다다음 주까지 해서 명제를 끝내요.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 해서 명제를 끝내고 그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갈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시험 대비 들어갈 건데 인화한테 맞추진 않을 거야. 인화가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절대 다수긴 한데 그 쪽수가 다른 학교 다 합친 쪽수보다는 덜해요. 인화가. 그래서 인화한테 맞출 수는 없고 전체한테 맞춰야 돼. 그래서 전체한테 맞춰야 돼서 좀 빨리 나갈 겁니다. 인화 입장에서는 우리 왜 이렇게 시험 대비를 오래 해? 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야. 시험 대비가 빨리 끝날 거야. 그럼 내가 짱시운에서 명제를 안 해놓을 거거든. 짱시운에서 명제를 안 할 건데 그 짱시운에서의 명제는 이번 니네 중간고사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먼저 돌릴 거예요. 그때 명제를 먼저 돌릴 때 그때 인화는 그때 시험 대비 복습을 하시면 돼요. 명제를. 그래서 어쨌든 명제까지 해서 내가 인화 시험 끝날 때 전까지는 명제까지 2회독을 돌리는 게 목표야. 그리고 나서 인화가 시험 딱 끝나고 오면 함수를 시작할 거야. 바로 함수를 시작해서 함수 1, 2회독을 같이 돌릴 거예요. 됐지?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함수는 내용 안 많아요. 함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함수 그렇게 내용 덜하니까 함수까지 딱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함수까지 딱딱딱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아마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니네 지금 계약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번 중간고사가 가장 어려울 겁니다. 니네 시험에서. 가장 어려울 겁니다. 이번 중간고사가. 이 1단원이 어려워서 그래요. 1단원 때문에 제일 많이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이번 시험은.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니네가 점수 안 떨어지려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받아놓고 있었던 등급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되잖아. 그럼 그 등급을 유지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 등급에서 더 올라가려면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는 다 맞추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좀 바라봐야 돼요. 시험 때는 좀 시험 대비할 때 그거를 좀 많이 바라볼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기본 문제들부터 좀 제대로 잡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가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딱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끊지를 못해서 참 최한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자고. 봅시다. 자,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그릴 때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그릴 때는 사실 뭘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원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건 이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았을 때 그때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뭐였던가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시면 되고요. 어디 갔다 왔냐? 얘기는 하고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인간아? 말하지 않았어요? 안 하지 않았어? 했나? 몰라. 기억이 안 나. 자, 봅시다. 책이나 꺼내. 책이나 꺼내. 79쪽. 뭐라고 임마? 시비 걸고 싶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그럼 내가 여기 원이 이렇게 주어졌고 여기에 우리가 접선을 그려. 그럼 접선은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건데 그럼 이 접선에 대해서 내가 접점을 하나 알려줍니다. 즉, 얘 이름을 내가 x1, y1 이렇게 잡을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있는 원을 잡아줬을 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원을 내가 이제 중심이 a, b 그리고 나서 반지름이 r이 되게 하는 요런 원이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x-a의 제곱과 y-b의 제곱이 반지름 제곱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봐.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지? 맞아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봅시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얘기해봐.
바로 우리가 읊어보자.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이 원의 방정식 그대로 따와 아니면 따오지 않아? 그치? 접점이 이루어졌을 땐 따오지 그냥. 그러니까 다시 뭐야? 그냥 저기 있었던 제 x-a 그대로 따오고 그 다음에 나는 y-b 그대로 따와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반지름 제곱까지 그냥 만들어. 1번 끝.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 x한테는 접점의 x좌표였던 저기 x1을 저기 있는 y한테는 접점의 y좌표였던 y1을 이렇게 그냥 쳐서 곱해주면 그만 이거. 기억나시죠? 그럼 얘를 이렇게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고 정확하게 여기 7번 문제는 이걸로 풀으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푸는지 잘 보시면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펜 내려놓고 보세요. 자, 펜 내려놓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제발아.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럼 여기 문제를 잡으면 봐. 2,3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2,3은 접점인가 접점이 아닌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럼 접점이라는 거는 어차피 원위에 있는 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이 2,3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등호가 똑같이 성립하면 그거는 접점이 돼요. 근데 만약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걔는 접점이 아닌 거야. 거기까지 우리가 구별을 하면서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됐지? 그러면 간단하게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2,3을 내려 넣었더니 그럼 나는 2제곱과 3제곱을 더해서 4가 나오는가? 그거 증명하는 건데 아쉽게도 4가 됩니까? 아니면 되지 않습니까? 2제곱과 3제곱을 더하면 4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슬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야? 접점이 없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는 2,3은 원밖에 점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지금 현재 원이 주어진 거고 그 원을 지나고 있는 접선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접점이 뭔지는 모르겠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원밖에 여기 이쯤에 몇 컴마 몇이 있냐면 2,3이 있더래.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납득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뭐만 알면 되니까 바로 여기 있는 얘 접점만 문자로 잡아주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접점 잡으면 되겠네?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접점이 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m,n이라고 잡아주게 되면 그럼 어차피 우리가 여기 있는 원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지금 현재 얼마라고 줬냐면 4라고 줬으니까 그럼 나는 이걸 이용해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는 있어 아니면 없어? 있을 거라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접점을 우리가 알아서 설정해주면 저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 공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하면 돼? 연결해. 그래서 얘는 제곱들 떼고 남은 x랑 y 잡아서 얼마가 되면 되냐면 4가 되면 되고 거기에 m과 n이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납득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린 여기에 m을, 그래서 여기에 n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 접선에 대하여. 그러면 내가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이 있잖아. 누구? 2,3이라고. 그럼 나는 이 접선에 대해서 나는 여기 지나고 있었던 또 다른 점 n,n을 제외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줘도 답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서 우리는 뭐 하겠다라는 근거를 잡는 거냐면 문자 줄이는.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자들 사이에 관계식을 찾겠다. 여기까지 가주시는 게 1번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mn에 대한 식으로 잡았을 때 x 대신에 m을 x 대신에 2를 그 다음에 y 대신에 3을 집어넣어서 나는 얘가 그러면 4다라는 요식에 의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n을 넘길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m이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3n 더하기 4가 돼. 고로 우리는 m 찾아주게 되면 2로 나누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n에다가 그래서 나는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었대. 여기까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관계식을 찾아주는 게 1번.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자를 줄일 수 있는 관계식을 찾으시면 자연스럽게 이제부터는 문자값 찾으러 가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문자값을 찾으러 가는 건 뭐야? 여기는 n,n이 여기는 원위에 있는 점이야. 이걸 쓰는 게 2번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제 문자를 줄일 수 있는 식.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n,n을 저기 있는 원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래서 나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계산할 수 있고 내 이름은 똑같이 4였대요.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으므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요 n 대신에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친구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는 것도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다시 그럼 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나는 여기 있는 채 n 잡고 거기에 우린 더하기 2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거에 대한 제곱에서 우리는 n제곱을 계산해 준 게 4다라는 거를 풀어주면 얘가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찾아서 뭐해? 그러니까 다 찾아. 그게 다 접선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다 접점이라는 얘기니까 다 찾으라는 얘기가 돼요. 왜? n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접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다 된다는 얘기야. 얘가 허수만 아니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 전개해 주시게 되면은 그래서 얘네 전개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4분의 9에 n제곱에서 2를 곱한 거에 2배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6n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이니까 4 거기에 우리는 n제곱에 더해서 4가 되는 걸 이용하자. 다시 4를 싹 다 곱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4를 싹 다 곱해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9n제곱 마이너스 나는 24n에 나는 더하기 16 거기에 우리는 4n제곱 잡아준 게 4다라고 해서 얘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그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그래 여기가 16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좋았어요. 내가 계산을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나락분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왜 아쉬워하지? 이 봄이 너무 아쉬웠는데? 나락갈 수 있었는데 아쉽군. 이 표정을 짓고 있네? 하진이 너도? 뭔가 내가 나락가기를 바라는 것 같다? 아니지? 아까 앞에 반에 중3 애들은요. 야, 너 내가 나락가길 바래 했더니 당당하게 네 그러던데. 저기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 정리하시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13제곱에 13n제곱에 나는 그래서 마이너스 24n이 그래서 0 맞지? 그래서 여기 그래서 얘가 0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n값 분수 나오겠네요? 그냥 분수 이용해서 찾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n값이 분수로 나오게 될 거면서 자연스럽게 m값도 분수가 될 테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거기에 해당하는 접점 찾으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그 접점을 찾아서 그 접점을 저기 있는 저 m과 n 자리에다가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대입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그래서 0이 되면서 n값 자체가 0이 되든가 13분의 24가 되든가가 나와. 그러면은 여기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n값도 정리는 돼. 똑같이.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n값도 똑같이 정리하면서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게 되는 방법인 거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한데 정도만 좀 잡고 가주시면 좋아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그나마 교재에 있는 것만 제대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할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거 있을 텐데 그 뒤에 있는 것들 정도만 집에 가셔서 천천히 잘 풀어보시면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랑 사실은 다 똑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잡아주시고 우리는 84쪽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는 어차피 니네가 곧 시험 대비 들어가도 얘가 잘 나오는 건 아니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자체는 어차피 니네가 배우는 공식 두 개. 즉 원위에 있는 점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로 많이 나오고 얘는 다른 의미로 좀 활용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얘는 좀 다른 쪽에서 활용이 좀 되는 편이라 그래서 그 문제들은 내가 시험 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단순하게 얘네 계산해봐 이거밖에 없어요. 다. 됐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 맞춰서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됐지? 왜? 해줘? 시간 줘야 돼? 응.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고 드디어 8강 갑시다. 드디어 우리도 1단원 끝나러 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단원 끝내러 갑니다. 보자! 봅시다. 자, 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 손 들어봐. 자, 다시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함수 할 때 평행이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난 거기 할 때 안 어려워했다. 손 들어봐. 알았어. 처음부터 알려줄게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어느 반이 되더라도 평행이동을 나는 제대로 압니다 라는 사람을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 자, 여기 보세요. 어느 반이 됐든 간에. 에휴, 다른 학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2년 동안 배운 건데요? 중2 때도 배우고 중3 때도 배우고? 그럴 수 있죠. 까먹을 수 있죠. 다시 내가 상기시켜드려야지. 그게 내 역할이잖아요? 그쵸? 다시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나의 역할이죠? 다시 착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나 나름 되게 착하게 알려주고 있는 편인데. 자, 여기 보세요. 야, 다른 사람들은 이거 평행이동할 때 그냥 대충 하고 넘겨요. 나 얼마나 착해요. 지금부터 중학교 개념부터 다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됐죠? 단순하게 평행이동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보자. 됐어? 그럼 봐봐. 자, 적지 마. 봐. 점의 이동이라는 거는요. 그냥 나를 봐. 진짜 나만 봐. 적지 말고 지금 나만 봐. 그럼 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 그래서 니네 의지로 뭐 하는 거야? 야, 나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평행이동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은 얘가 가려지니까 별로지. 야, 옮겨봐. 네.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는 게 평행이동이죠.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평행이동의 개념은. 그래서 그럼 내가 봤을 때 나는 점이게 도형이게? 난 점이에요. 왜? 항공에서 봐봐. 비행기를 한 요쯤에서 띄워놓고 나를 봐봐. 그럼 나는 하나의 점이니 아니면 하나의 선이니? 하나의 점이래. 맞아요? 그럼 난 점이야. 그럼 이 점을 가지고 야 들어. 비행기를 가지고. 날 들어봐. 들리겠지. 비행기를 가지고 들면. 잉 들었어. 맞아요? 야 절로 가. 네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갔어.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있었던 애를 여기 딱 정 가운데를 내가 0이라고 잡았을 때 됐어요 내가? 0이라고 잡았을 때 내가 여기 오른쪽으로 3칸, 3칸, 3칸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그럼 현재 내가 있는 자리는 플러스 얼마예요? 그러니까 0이라는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3칸 보냈어. 그럼 현재 내가 있는 자리는 플러스 3이죠. 그 이동한 정도만큼 더한 거지. 근데 봐봐. 근데 이 자리에 있었더니 빔 프로젝터 가리니까 기준이가 어이 절로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요. 그래서 왼쪽으로 5칸 갔어요. 그럼 5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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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칸 이렇게 왔어. 그럼 현재 내가 있는 자리는 얘 3에서 5만큼 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보자. 그럼 방향에 맞춰서는 부호에 영향을 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방향에 있어서는 부호에 방향을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점을 이동시켰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좌표는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럼 현재 있는 그 자리를 쓸 때는 됐습니까? 그럼 그 이동한 정도를 계속 더하고 있습니까? 빼고 있습니까? 계속 더해요, 빼요? 내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점은? 계속 더하고 있었죠.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로 가는 게 더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로 가는 게 더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뺀다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다 더하고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점의 이동은 동그라미. 끝났어. 그래서 점은 어떻게 하는 거냐? 동그라미 그냥 이동한 정도만큼 다 더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너무 쉬워요. 나올까요? 네, 나와요. 어디? 나 작년에 봤어. 학익고. 학익고 나왔어. 이딴 거 틀려오면 너 내가 죽일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틀려오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건 특성화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틀리지 마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평행이동, 점의 이동은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석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이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x, y를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는 그럼 얘네들 자체가 점이죠. 그럼 점은 뒤에 붙어있는 숫자만큼 더한 거니까 뺀 거니까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얼마만큼 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x축으로는 마이너스 얼마만큼 더했고요? 마이너스 1만큼 더했고 y축으로 얼마만큼 더한 거예요? 그치, 5만큼 더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얘네들을 그대로 다 옮겨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첫 번째, 그럼 마이너스 3,2를 평행 이동합시다.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키라고 기준아?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다고? 마이너스 1만큼. 상준이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다고? y축으로는?
그치? 플러스 5니까 그러면은 하진이 x는 더하면 돼 빼면 돼 그러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더해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봄이 y축도 더하는 거니까 빼는 거니까 y축의 방향도 더하는 거니까 y좌표에서 변화를 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2에서 5를 더하면 돼요 빼면 돼요? 더하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거 한번 옮겨봅시다.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30초 줄게요. 해봐. 30초. 밑에 거 해봐. 자,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x축으로 똑같이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5만큼 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이동시켜 봅시다.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럼 얘 앞에 거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5. 그럼 y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치, 플러스 2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납득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점들을 옮겼기 때문에 그러면 도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봅시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형은 선이야. 선부터를 다 도형이라 그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지고 있었던 선이라든가 여기 있는 곡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최종 보스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지? 방금까지? 원 배웠잖아 우리 지금까지. 그럼 얘네들도 좌표상에서 옮기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도 좌표상에서 옮기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도 같이 한번 잡아주게 되는 게 결론이잖아.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잡아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봐봐.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기준점이 있었던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기준점, 여기도 기준점이 있었던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런 기준점들을 잡았을 때 1차 함수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여기 있었던 점을 어디로 옮기는 거냐면 이쪽으로 옮겼다라고 해서 이렇게 옮기는 게 평행이동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점도 뭐 이쪽으로 옮겼다라고 해서 옮기는 게 평행이동인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원도 같은 원리로 해서 옮겨지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니네 중학교 때 했던 것만 내가 그대로 연결을 지어볼게. 됐어요? 그럼 중학교 때 했던 것만 그대로 연결을 지어보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 그럼 얘는 실제로 바뀐 게 x좌표가 바뀌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좌표가 바뀌었는데 원래 0이었던 애가 이번엔 a 넣었을 때 0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얘를 제일 간단한 y는 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래는 0 넣었을 때 0 됐던 애야. 근데 이제는 뭐야? a 넣었을 때 0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그 이동한 정도를 이 식에서는 더해줘야 돼 아니면 빼줘야 돼? 여기에서 x 대신에 a 넣었을 때 0 되게 만들려니까 그럼 여기 이동한 정도를 더해야 돼 아니면 빼야 돼? 빼야 돼 그치? 여기까지 납득됩니까? 여기까지 납득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납득을 했죠? 다음 그럼 여기도 봅시다. 그럼 이렇게 잡아준 애도 그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옮겼다라고 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쟤를 0으로 잡았을 때 이제 0이 a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y는 x제곱이라고 주어졌던 친구로 잡아줬을 때 그럼 이 친구도 원래는 0 나오면 0 나왔던 친구가 이제는 여기 y는으로 갔을 때 얘가 뭐야? 이제 여기 x 대신에 a 들어갔을 때 6 나와야 돼. 맞아요? 그러면은 그 이동한 정도 a만큼을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빼야 돼. 그럼 y는 여기 뒤에다가는 더해주는 거지. 그 말은 곧 이 y 쪽에선 더했단 얘기일까 뺐단 얘기일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아줬을 때 이제 a 넣었을 때 b라는 숫자 값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함수값 쪽에서 더해주는 거잖아. 그럼 얘를 y로 옮겨서 y 쪽으로 봐봐. 그럼 얘는 더한 거야 뺀 거야? 뺀 거지. 그러니까 뭐야? 도형은 점과는 좀 다르게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평행이동을 하면?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더해야 돼 빼야 돼? 뗀다야. 다시 뭐야? 부호가 바뀌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도형의 평행 이동은요, 이제부터 머릿속에 넣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제부터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잡아줬을 때 그러면 여기 도형의 평행 이동을 잡아보시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읊어볼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그러면 뭐냐면 그럼 이쪽으로 잡아주었을 때 나는 실제로 그럼 도형의 이동을 하면은 동그라미 좀 쳐봐. 평행 이동한 정도만큼 더한다야 뺀다야 결국 뺀다. 동그라미.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은 헷갈리지 마세요. 점은 더하는 거고 도형은 빼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보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가 F라는 기호가 없어. 그럼 F라는 요 기호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도형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F가 함수란 소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까지 적어주시면 이 F라는 게 붙어야지 도형이야. 됐지? 그럼 이게 도형임을 나타내주는 아이디어인데 다시 그러면 여기 있는 EX의 기호로 봤을 때 얘를 봐. 평행 이동의 아이디어로 봐봐. 됐어? 그럼 나한테 주어져 있는 얘네들의 정도를 봤더니 얘는 F가 붙어있어요? 아니면 안 붙어있어요? F가 안 붙어있어. 그럼 이거는 도형이란 얘기일까? 점이란 얘기일까? 이거 좌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은 좌표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해봐. 그러면 얘네 뒤에 붙어있는 게 그대로 평행이동의 정도랑 같은 거야. 맞아 틀려? 여기까지는요? 맞는 거야. 그럼 이걸 해석해봐. 상준이. 그럼 얘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X축으로? 그치.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혜윤이. 그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신 거예요? 이거는 4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럼 봐. 그럼 얘 원의 방정식도 똑같이 옮기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의 방정식으로 봐. 그럼 나는 X-4의 제곱과 Y 더하기 1의 제곱이 나는 얼마냐면 25인 거야. 그럼 나는 얘를 지금부터 평행 이동시켜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현재 평행 이동시킬 건데 나는 X축으로 마이너스 얼마만큼 이동시킬 거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니까요. 그치?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니까 그럼 X축으로 이동한 정도를 원래 잡아주게 되는 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도형을 이동시켰을 때는 그 문자는 바뀌지 않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문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러면서 나는 여기 마이너스 4 제곱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더하기 1의 제곱을 잡을 때 앞에 문자 y를 유지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거기까지 유지하시면서 얘가 25가 되었대 라고 생각을 해줬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평행이동의 정도를 잡는 거야. 그러면 도형은 더한다 그랬으니까 뺀다 그랬으니까 이 평행이동의 정도를 다 더한대 뺀대? 뺀다 그랬으니까 그럼 다시 마이너스 6을 x에서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6이 들어와야 돼? 마이너스 6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6이 그럼 여기는 플러스 4 아니면 마이너스 4? 그래서 4만큼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은 계산해 주셔야 돼요. 납득됐습니까? 그래서 얘네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나는 y 마이너스 2의 3이네요. 그래서 3의 제곱이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5가 되더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다? 납득했어?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고 잘 정리해 두시고 옆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 옆에 대표유형 1번으로 출발하시면 그럼 여기 아이디어를 이제부터 잡읍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잡으면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그대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다? 개념은 쉬워요. 근데 문제가 안 쉬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쉬운 거 할 때 잘 잡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개념. 알겠지? 오늘 하는 건 쉬운 거 하는 거거든요. 하나 빼고는 다 쉽거든. 오늘 하는 거 할 때 잘 잡아두세요. 개념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은요. 미리 얘기하는데 앞으로 니네 2학년 대수해야 되잖아. 2학년 거 들어가면 무조건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하실 때 많이 나와요. 대수 미적분 하실 때 엄청 나와요. 내년에 하셔야 돼요, 니네. 왜? 니네 내년에 이거 하셔야 되니까 내년에 하실 때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거 학교 지정이라서 무조건 해요. 대수랑 미적분. 알겠죠? 그거 학교 지정이라서 안 할 리가 없어요. 모든 학교가. 자,
봅시다. 바로바로 갑시다. 자, 봅시다. 대표형 1번에서부터 출발하시면 그럼 여기 아이디어 잡으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아이디어를 좀 잡아드릴 테니까 그 아이디어부터 우리가 점검합시다. 봐봐라. 앞에 봐라. 앞에 봐라. 쉽다. 이지하거든.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알겠죠?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자, 봐. 1번부터 쭉 가볼게요. 나 얘네들 할 때 내가 너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제발 평행 이동을 하실 거나 대칭 이동을 하실 때는 니네가 원하는 거 먼저 하는 게 맞게? 아니면 문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게? 하라는 대로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먼저 하지 마시고. 알겠지? 얘도 순서가 있어. 어떤 거를 먼저 하냐 어떤 거를 나중에 하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네들을 하실 때는 반드시 뭐 해라? 얘가 하라는 대로 좀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하라는 대로 좀 가게 되면 1번부터 갈게요. 잘 봐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직선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2x-my 나는 더하기 4-m은 0이다야. 그럼 나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 가지고 나는 평행 이동하래.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걸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치.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래요? n만큼 평행 이동하래. 이거지. 그럼 우리 평행 이동한 정도만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그치. 직선은 도형입니다. 더하는 거라고 빼는 거라고 직선은 도형이니까 빼는 거야. 그럼 다시 x라고 주어져 있는 거랑 y라고 주어져 있는 여기 문자들한테 각각 다 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납득됐어요? 여기까지 다 됐어? 잘 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2에다가 나는 x축으로 이동한 정도만큼을 그래서 뭐해? 그 x라는 문자 뒤에서 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m 잡았을 때 그럼 y도 마찬가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자 y에서 나는 이동한 정도 n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더하기 4-m 이거 계산해 준 게 0이지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얘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게 되면 상수 쪽에서만 달라지겠지. 그럼 상수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그럼 나는 2x 빼기 6,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my, 그 다음에 더하기 mn, 그 다음에 더하기 4-m은 0이다. 그래서 상수는 다 몰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상수 다 몰아서 그래서 2x 빼기 my, 그 다음에 나는 쟤네 단어 몰아. 그래서 mn에다가 마이너스 m, 그리고 상수끼리는 더해서 마이너스 2까지 만들어준 얘가 0이다. 라고 잡아준 요식이. 됐습니까? 그때 여기까지 잡아주게 된 요식이 결국 여기 문제에서 준 누구랑 같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나는 2x 빼기 3y,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1은 0이다. 얘네들이 연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 연결했을 때 그럼 m부터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m부터 찾아봅시다. 그럼 m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m은 얼마? m은 3이죠. 그럼 여기에 3 집어넣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3n 마이너스 5가 되었을 때 얘가 1이 되는 거지. 그럼 n은 얼마가 될 거니까요? 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저게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뭐하냐? 저게 지금 미쳐가지고 나중에 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3n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가 돼? 박상준 얘기해봐. 얼마가 돼? 그쵸. 3n이 6이니까 n은 2가 되겠죠. 집중하세요. 그래서 mn 찾아가지고 더해준 게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1번 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럼 2번도 마찬가지지. 자, 하나만 물어보자. 얘 평행 이동한 정도는 점의 이동입니까? 도형의 이동입니까? 첫 번째 질문. 이거 점이죠? f 없으면 다 점이야.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해석해봐. 기준아,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키란 얘기야 이거? 그치? y축으로는요? 그치.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준 걸 가지고 2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는 1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더하기 a는 빵이다가 그럼 나는 지금부터 평행 이동했더니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b의 제곱이
결국 얼마가 되었냐면 16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평행 이동이니까 얘네 평행 이동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니네가 아이디어 잡아봐. 그럼 여기 평행 이동시킨다라고 했을 때의 아이디어. 얘네 형태가 달라 아니면 같아? 지금 보니까 형태가 다르지. 그럼 형태는 적어도 똑같이 맞추는 게 좋아? 아니면 다르게 맞추는 게 좋아? 똑같이 맞춰놓고 이동하는 게 좋지. 그럼 니네가 골라. 여기로 맞출 건지 저걸로 맞출 건지. 둘 중에 뭐가 하나? 이거랑 이거 중에 조금 더 나은 건? 투표 좀 해보자. 왼쪽이 더 낫다 손 들어봐. 한 명. 오른쪽이 더 낫다 손 들어봐. 정답은 여기가 더 나아요. 왜냐? 얘는 문자가 안쪽에 한 번으로 끝나요. 쟤는 두 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걸로 맞춰놓고 가면 평이동하기 조금 더 편하잖아. 왜? 제곱안에서 지들끼리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맞춰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은 표준형으로 맞춰놓고 가는 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할 때 훨씬 더 유리해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맞춰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맞춰. 그래서 x는 x끼리 그 다음에 y는 y끼리 잡아. 그렇게 잡아서 나는 여기 있는 a가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럼 여기에 더하기 얼마가 필요하신 거고요. 여기는 더하기 얼마? 그럼 여기는 더하기 얼마가 필요하니까요? 9가 필요하니까 결론 나는 얼마 더해서요? 13 더해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x-2의 제곱과 y-3의 제곱이 그래서 나는 13-a다.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고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면 돼요. 됐어요? 그럼 얘를 만들 때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하셨다고 하고 있으니까 x축을 얼마만큼 이동? -5만큼. y축을 얼마만큼 이동이시니까요? 1이니까. 그러면 나는 평이동한 정도만큼을 그대로 다 더하면 돼요? 아니면 빼면 돼요? 빼니까. 그래서 따라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x에서 -5만큼을 빼서 만들어주게 되는 친구.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요 친구와 그럼 y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평이동에서 빼준 정도가 1이니까 1 빼주고 거기서 나는 3을 더 빼. 걔를 제곱해준 게 결국 반지름 쪽에선 변화가 없겠지. 왜? 점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반지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길이들의 변화는 없을 거야. 점들을 다 옮겨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가 13-a가 된다라고 했을 때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a값, b값 다 나옵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납득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얘네들인데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부터 하는 방법을 잘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니? 됐어? 그럼 뭐야? 정리 좀 해보자. 자, 지금 남은 시간 4분인데 4분 정도 지금 여기 두 개 다 풀어보시고 밑에 것도 쭉 해보세요. 4분 드리겠습니다. 해봐. 준비, 시작. 여기서부터 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86쪽으로 가겠습니다. 숙제 좀 내이 왼수들아. 알았죠? 그럼 지금까지 숙제를 많이 안 낸 사람들의 그 그랜드 슬램에 오른 인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줄까? 지금 마이크 켰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름 하나씩 부르라며. 그 그랜드 슬램. 좀 내, 숙제 좀. 야, 니네가 내야, 니네가 뭘 많이 틀리는지를 보고 내가 그래서 다른 반대처럼 풀어줄 거 아니야, 숙제를. 많이 틀린 문제들을 풀어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네 반 말고는 다 풀어주고 있어요. 많이 틀린 문제는 다 풀어줘요. 앞에 중3도 풀어줬고요. 그 앞에 있는 심지어 그 앞에 반도 풀어줘. 걔네도 숙제는 잘해와. 그 앞에 반에 있는 8명도 숙제는 잘해와요. 이 왼수들아. 니네가 제일 안 해와. 나는 편해. 니네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게. 야, 내가 진도만 나가는 게 나는 편한데 니네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 니네한테 도움이 되려면은 나를 이용하라니까. 내가 애초에 내가 개고생을 하면서 니네 오답을 일일이 QR로 다 보는 이유가 그건데.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내가 그거 해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풀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밀린 숙제 좀 다 해놔. 그래야 내가 뽑아내지. 뭘 풀어줄지 뽑아내지. 물론 내가 짱 쉬운을 대충 니네가 낸 사람들의 숙제 분포를 이용해서 내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짱에서 어느 거를 더 강조해서 설명해줄까 어떤 거를 개념부터 설명할까를 내가 보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짱에서는 하고 있지만 아직 내가 니네한테는 숙제를 한 번도 풀어준 적이 없잖아요. 왜 안 풀어줬겠냐고. 니네 항상 내는 사람이 지금 절반이 안 돼요. 지금 그랜드 슬램에 오른 애들이 있어가지고 숙제 안 내는 걸로 그랜드 슬램 오른 애들이 있어가지고 6명이야 우리 6명이에요. 오늘 한 명 결석했잖아. 우리 6명이에요. 3명이에요. 딱 정확하게 3명. 3, 4명 하고 있어요. 3, 4명. 이것만 얘기해줄게. 야, 내가 그 정답률을 보는데 그 정답률을 볼 때 내가 기준으로 잡는 게 그래도 한 80%는 낸다의 전제에서 내가 내요. 80%는 낸다. 근데 니네가 내가 하도 갈궈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80%가 넘었지 100% 된 건 없어. 80% 된 건 있어. 숙제 낸 거. 그러니까 2명 빼고 다 낸 것들이 좀 많아요, 이제. 2명 빼고 다 낸 것들이 좀 많은데 내가 이번 주말부터는 좀 1단원부터 처음부터 해가지고 많이 틀린 문제들은 뽑아서 좀 설명 좀 하게 좀 해놔. 알겠죠? 해놔. 내가 아무 말을 안 해도 해놔라. 참고로 그거 안 하고 니네가 일요일날 오면은 아 이게 그냥 애들이 많이 틀린 거구나 이러고 끝나요. 니네 머릿속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나를 이용을 하시라고요. 왜 자꾸 내가 떠먹여주는 대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이용을 하라니까. 그래서 이용을 좀 하세요. 내가 얘기하잖아. 나를 이용해야지 니네 점수 오른다니까? 응. 나를 이용해야 돼. 그치 하진아? 확실히 나를 이용했을 때 점수가 오르잖아요. 그쵸? 아니야?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돼, 이씨. 야, 아니오가 아니라 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치. 그게 맞는 말이지. 아니오라고 하면은, 내가 못하는 사람 같잖아. 보세요. 가스라이팅이라도 쳐야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야, 그니까 내 컨텐츠가 완벽하게 니네한테 딱 효율적으로 넘어가게 하려면 너네가 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돼, 코딩이면. 알겠습니까? 그냥 중딩처럼 내가 떠먹여주는 대로 먹어라 이게 아니라. 알겠니? 내가 알려주는 거를 활용해서 니네가 써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웬만한 문제들을. 그래야 내가 시험 대비 때 좀 더 빡센 문제들을 했을 때 됐죠? 그 빡센 문제를 했을 때 그 빡센 문제를 해도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제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제발 좀 하라고요. 알겠습니까? 하라고. 다 해. 밀린 것들. 알겠습니까? 니네 지금 해놔야지 나중에 시험 때 가서 다른 과목 투자할 시간이 생겨. 수학은 지금 해놓는 거야. 알겠지? 수학은 평소에 해놓으세요. 그래야 시험 때 어려운 거 몇 개 깔짝깔짝 하면서 앞에 거 값만 유지해야지 니네가 점수가 올라. 알겠습니까? 귀를 막아? 귀를 막아 지금. 지금 잔소리 듣기 싫다 이건가?
뭐 안 듣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은 건가 지금? 그러시면 얘 이어폰을 꼈겠죠. 펴봐. 응,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좀 합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보자. 자, 그러면 여기 대칭이동이라는 건 뭐냐? 라고 하면 이거야. 봐봐. 니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대칭이라는 걸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대칭부터 생각을 하면 니네 초5 때 배웠던 대칭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니? 초5 때 배웠던 대칭 종류 몇 개 있죠? 그렇게나 많이 배워요? 니네 2가지 배우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니네 2가지 배우잖아. 그냥 지우면 돼요. 무슨 대칭 배워? 그걸 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야, 초등학교 때 X축과 Y축을 배웠어요? 선행학습을 개 많이 했네요? 초등학교 5학년 때 X축, Y축을 배운다고? 맞아, 선대칭과 점대칭. 맞아요? 니네 그거 배웠을걸? 그럼 봐봐. 연결을 지어봐라. 선대칭과 점대칭을 잡아줬을 때 첫 번째, 선대칭을 먼저 얘기를 하자. 그럼 선대칭은요,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접는 거게요? 아니면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접는 거게요? 선대칭은 선이야, 점이야? 점. 선대칭은 이렇게 하나의 선을 잡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대칭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칭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주어졌던 이 도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선을 기준으로 접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봐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접는 거야. 그럼 이 모양 그대로 어디로 가겠어? 이렇게 해서 가겠지, 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옮기는 대칭을 우리가 선대칭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그럼 점대칭이라는 건 뭐니? 라고 하면은 여기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요 도형을 이 도형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고, 그걸 옮기려고 할 때 쓰는 게 이 점에 여기서부터 같은 간격으로 돼 있는 걸 다 떨어뜨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점들을 다 옮기는 거, 한 점에 대해서 옮기는 걸 점대칭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초등학교 때 이걸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심오한 걸 배우고 너네가 지금 고1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거를 배우셨는데, 그럼 이걸 다시 한 번 더 연결을 하시면,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도형에서 얘기하는 선대칭과 점대칭, 실제로 니네가 배우는 건 이 2개가 다거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평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도형의 대칭이동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칭이동은 점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다 똑같이 대칭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니네가 이해하기 편한 건 점이야. 그래서 내가 점으로 먼저 설명을 할 거고,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을 확장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제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내가 막 그린 거고, 초등학교 걸로 내가 지금 현재 막 그린 거고,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제대로 정리해드리면, 그래서 대칭이동의 첫 번째는 선대칭을 볼 거고요. 그 선대칭의 종류가 3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선대칭은 총 3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3가지를 다 나누어서 내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선대칭이 바로 누구냐면 이게 좌표평면에서 얘기하는 선은 2개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좌표평면에서 얘기하는 선은 이거 아니면은 이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야?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수도 있고 이 선에 대해서도 대칭을 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가로선, 여기 있는 세로선 얘네들을 같이 잡아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기준선들을 잡아서 얘네들에 대한 대칭을 시키겠다. 이게 1번이야. 됐니? 그럼 이 가로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럼 이 가로선이 무슨 축이니까? X축 아니면 Y축? 이게 X축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대칭이 바로 어떤 대칭이 있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대칭은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이 X축 대칭이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세로선에 대한 대칭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세로선에 대한 대칭이 바로 무슨 축 대칭이시니까요? 그치? 세로선이 Y축이잖아. 그래서 Y축에 대한 대칭도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 선대칭은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하기 쉬운 거 먼저 좀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X축 대칭부터 봅시다. 그럼 보세요. 봐봐. 아이디어가 이거야.
그럼 X축 대칭이라는 건 내가 만약에 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어디에 대해서 적겠다는 얘기냐면 이 가로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적겠다. 이게 점 대칭. 여기 있는 X축 대칭이야. 맞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잡혔지. 봐. 이게 이렇게 잡혔어. 그럼 이 점이 여기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내려갔을 것 같아? 내려가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준선을 잡았을 때 나오는 이 기준선 사이의 간격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 아래쪽으로 똑같이 내렸을 때 나오는 여기 선의 간격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랑 여기가 무조건 같을 것 같아? 아니면 다를 것 같아? 같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주황색과 여기 있는 빨간색이 결국 같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납득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으니까 아하! 그래서 여기 있었던 애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간격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옮겨지잖아. 그러면서 얘가 달라지는 게 누군지 하나만 파악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부호가 바뀐 건 딱 하나야. 부호만 바뀌잖아. 누구의 부호만 바뀌어요? x, y 중에서? 그치? 위에 있었던 요 y 좌표가 아래로 내려갔다. x는 변화가 없다. 이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납득돼요? 됐어? 그래서 첫 번째 X축 대칭이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점을 가지고 봤을 때 누구의 부호를 바꿔준 게 됐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Y의 부호가 바뀌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축 대칭은 그래서 X값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Y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대칭이야. 이거는 외워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래서 동그라미 누구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냐면 Y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찾아주는 게 1번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쪽으로 잡아줬을 때 그럼 Y축 대칭 이동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Y축 대칭은 여기지, 여기. 그럼 이 선에 대해서 요 점에 있었던 걸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었던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는 다시 그럼 여기 있었던 간격이 이쪽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얘가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갔을 때 그럼 마찬가지죠. 그럼 이렇게 가면서 얘네들 사이의 간격 또한 즉 여기 있는 요 선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의 간격은 무조건 같을 테니까 아니면 다를 테니까 얘네들은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는 맞아요? 그럼 여기 있었던 점이 이쪽으로 바뀌게 되는 게 Y축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X축 대칭처럼 부호만 하나가 바뀌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는지를 파악해보자 이거야. 그럼 기준이 얘를 이렇게 접었지.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게? 이번엔 이렇게 접었잖아. 그럼 여기서 부호가 바뀐 건 X야 Y야? X가 바뀌었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Y축 대칭은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좌표에 대해서 폼이 그럼 누구의 부호를 바꾸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게 Y축 대칭이 됩니다.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Y축 대칭 이동을 하면은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만 쳐주세요. 누구의 부호만 바꾸면 되냐면 그래서 X의 부호만 바꾸면 돼. 지금 내가 알려주는 4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4개는 지금 외워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고 원리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선대칭은 얘네 둘이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내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왜?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선대칭 말고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선대칭의 단짝. 무슨 대칭? 점대칭.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점대칭이 있는데 이 점대칭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먼저. 그래서 여기 점대칭을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설명을 할게요. 됐어요? 그럼 니네가 얘기하는 점대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볼 대칭이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볼 대칭이고 지금은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니네 점들의 기준점을 잡아봐. 그럼 좌표의 형상 기준점 무슨 점이야? 여기 축들이 만나고 있는 점 원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유일한 대칭은 원점 대칭.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원점 대칭은 외우세요. 나머지들은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내가 지금 원점 대칭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아이디어가 있을 건데 그 아이디어를 먼저 설명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먼저 설명할 테니까 잘 보시면 그럼 봐봐.
그럼 이 점이 지금부터 나는 점 대칭을 할 거니까 나는 여기에 이쪽 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점에 따라서 대응을 시키겠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납득됐습니까? 그럼 봐봐.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졌던 이 간격을 그럼 얘를 점에 대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선대칭 할 때도 계속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나오는 걔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면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랬어? 아니면 달라야 된다 그랬어?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야 된다 그랬지. 납득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은 간격으로 떨어진다 그랬지. 다시.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떨어져 있는 간격 봐. 원점 대칭을 하면 같은 간격으로 떨어뜨려야 돼? 아니면 다른 간격으로 떨어뜨려야 돼? 같은 간격으로 떨어뜨리면서 방향까지 똑같이 떨어지는 이쪽 아래 어딘가에서 생기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됐어? 그림 그려져요? 지금 그려져? 이거 그려지면 돼. 그려지면 돼. 그럼 봐봐. 1사분면에 있었던 친구가 지금 몇 사분면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됐죠? 됐지? 아니 지금 내가 순간적으로 그림을 잘못 그렸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감지가 됐거든요? 저 벌써부터 비웃을 준비하고 있네, 저거? 저거 지금 비웃을 준비하고 있네? 이미, 결국 회생을 시키지 못했어요. 왜 다 비웃지? 야! 길이 같아야 달라요. 길이 같아야 달라요. 쓸거리지 말고 같아야 달라요. 왜 다 습관이냐고. 나 진짜. 난 빨리 이 일당원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싫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양심 없게 얘기할게요.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 똑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같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같으면 돼. 그러니까 봐봐, 여기 떨어져 있는 간격만큼 여기서 똑같이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둘 다? 둘 다 바뀌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같은 간격으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야? 그래서 원점 대칭의 특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좌표, 도형도 똑같아요. 그럼 뭐야? 그냥 둘의 부호 다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얘네 마이너스 다 붙이면 된다요. 이게 점대칭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은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뭐만 다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냐면 둘의 부호가 다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교재에다가 같이 좀 정리하고 할 거는 얘네 둘. 그래서 축 두 개 잡아줍니다. X축과 Y축. 얘네들이 그래서 무슨 대칭이라고요? 이게? 그치. 여기까지 연결하세요. 얘가 선대칭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원점 대칭을 우리는 무슨 대칭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점대칭.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마지막 대칭이 남아있는데 이 마지막 대칭이 사실은 개 많이 중요한 대칭입니다. 별표로 한 4개를 쳐주셔도 돼요. 이 마지막 대칭이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냐면 마지막 대칭은 기말고사를 위해서라도 꼭 기억하세요. 왜냐? 함수 가면 이거 엄청 나와. 함수에서 많이 나오고 그럼 함수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연결이죠. 어디에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대수. 맞아요. 너 대수까지 하고 왔어? 보통 이거 대수까지 해야지 나오는데 이거 대수에서 엄청 나와요. 이거 대수에서 많이 나와요. 대수에서. 2학년 1학기는 싹 다 함수예요. 2학년 1학기는 싹 다 함수예요. 1, 2단원이 싹 다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는 알고 있어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 y는 x 대칭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얘의 자매품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는 자매품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5번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걸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는 x라는 선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래서 얘도 누구야? 선대칭이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얘가 하나의 직선을 잡아요. y는 x라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y는 x라는 하나의 직선을 잡았을 때 그 직선에 대한 대칭을 구할 건데요. 그러면 이건 이거거든요. 그럼 내가 요 점을 잡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이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 y는 x라는 직선의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대칭시켜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선 기준이 이제 여기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던 간격만큼 여기에다가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건 얘네들의 간격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얘네들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대칭 이동을 하면은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좌표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얘가 중점이 x랑 y가 똑같다.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우리가 4번 하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니까 결과를 얘기를 해드리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중점이 같으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둘의 좌표가 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는 x 대칭은 꼭 기억하세요. 얘가 어떻게 되는 대칭으로 바뀌면 되냐면 그래서 얘네들은 자리가 서로 바뀝니다. x가 y로 가고요. y가 x로 오는 대칭이 y는 x 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 얘가 왜 중요하냐? 이게 역함수의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함수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게 역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같이 잡아주시면서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싹 다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의 대칭도 얘처럼 하니까 지금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하는 방법을 그대로 머릿속에 넣고 가주시기만 하면 돼요. 납득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납득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겠고 그럼 우린 여기 있는 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대칭 이동을 해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점들에 대한 대칭들을 하나씩 잡아보시게 되면서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할게요. 봅시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2,5라고 주어졌던 친구가 있는데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이 4개 대칭 이동 먼저 우리가 도형 말고 점부터 좀 연결을 좀 해보자면 자 얘부터 가봅시다. 봐봐라. 그럼 X축 대칭 이동했습니다. 창준이 누구의 보호 바뀌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X축 대칭이면 누구의 보호만 바뀌면 된다고? Y의 보호만 바뀌면 된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였고 Y는 그래서 얼마가 되면 된다. 그래서 그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기준이 Y축 대칭 이동입니다. 그럼 누구의 보호만 달라지면 그만? X의 보호만 달라지면 그만. 그러니까 2야 마이너스 2야? 그치 좋았어. 2 그 다음에 Y 값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하진이 원점 대칭 이동 해봅시다. 그럼 원점 대칭 이동은 둘에 뭐를 다 바꿔주는 거니까 부호를 바꿔주는 거니까 얘네 그래서 몇 컴마 몇이 될 거고요? 그치 2 컴마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혜훈이 Y는 X 대칭입니다. 그럼 얘네 둘에 뭐를 바꿔주는 거니까 자리를 바꿔주니까 그래서 몇 컴마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잡아주면 돼요? 끝났습니다. 끝! 이거야. 알겠지? 도형도 똑같이 한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옆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대칭 이동의 개념은 다예요. 이게 다고. 옆으로 가봅시다. 2개 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잡아주게 되었을 때 개념은 알겠지? 개념은 알겠지? 빨리 외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외워. 이건 진짜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 돼, 여기는. 자동으로 그냥 뚝뚝 튀어나와야 돼, 여기는. 알겠죠? 이거는 나와야 돼. 자, 2번 가겠습니다. 봐봐라.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7점 문제를 연습을 좀 해보면 자, 1번은 쉽죠? 내가 지금 현재 한 명한테 안 물어봤었죠? 이거 물어보기 위해서 아껴뒀어요. 자, 봄. 제 직선 있는데 제 무슨 축 대칭 이동하래? 그럼 누구의 보호를 바꿔야 된다고요? 오케이. 도형도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1번 봐봐. 적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잘 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선 y가 2x 더하기 k를 잡아주는데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하잖아. 그럼 얘네 x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y의 보호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y를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앞에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y가 그래서 나는 2x 더하기 k다. 고로 마이너스 넘기면 되니까 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입니다.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이 3,1이에요. 뭐 하면 돼? 대입하시면 돼요. 1번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줬을 때 여기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3,1을 대입하시면 되겠고 2번 가봅시다. 자, 2번은 조금 하나 정리하실 게 있어요. 좀 정리 좀 해놓고 가봐. 자, 정리 좀 해놔봐. 대칭 이동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때 정확한 제목은 이거야. 대칭 이동의 특징. 나는 어떤 대칭 이동을 좀 시킬 거냐면
이런 곡선들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그러니까 원이라든가 아니면 누구를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 원이라든가 2차 함수 같은 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포물선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 곡선. 말이 안 나와요? 배고픈가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곡선, 얘네들 포물선, 원. 이 두 가지만 잡아주세요. 니네가 기하할 거 아니면 포물선 아니면 원밖에 안 나오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서 기하하는 사람. 너 이과야? 그냥 할까만 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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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를 내년에 얼마나 죽이려는 거야, 도대체. 야, 솔직히 니네 저기 정재쌤한테 내가 기아 던지면 니네 나한테 뭐라 할 거잖아. 그니까, 뭘 안 돼요, 이러고 있어. 보세요. 어차피 정재쌤도 기아 안 한다 그래. 야, 그거 우리 반이 압도적으로 많잖아. 저반 기아 없다던데. 아빠도 기아 천국인데, 이씨. 아직 안 했는데. 하지마. 아빠도 기아 천국인데, 이씨. 아, 게다가 니네 기아 하더라도 학기별로 다 달라져, 지금. 누구는 1학기 때 하고 누구는 2학기 때예요. 기아가 정확히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서 벡터로 확장해서 이제 물리학 이런 걸로 연결이 되지. 이 공간. 이딴 것도 배우고. 구의 방정식 배워요, 구의 방정식. 벡터를 이용한 구의 방정식도 배우고요. 별의별 짓거리 다 배웁니다. 위치 벡터, 법산 벡터 이딴 거 다 나오고. 네,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과 할 거면 하셔도 되는데 경제학과는 필요 없어요. 이과만 하세요. 이과만. 이과는 대학 가서 써야 되니까 이과만 하세요. 진짜. 나는 공대, 자연과학대학교 이쪽 갈 거 아니면 하지 마. 알겠지? 어차피 안 써먹어. 됐죠? 바꿀 수 있으니까 아직 바꿔. 10월까지는 바꿀 수 있대요. 경제수학 이딴 거 하지 마시고요. 또 왜 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나 지금 니네 선배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와, 나 그럼 이번 방학 때 특강을 몇 개를 열어야 돼? 야, 나 그럼 이번 방학 때 기하 열어야 돼. 지금 예비고일 대상으로 공수 열어야 돼. 최악인데. 나 다른 학원도 공수 열어야 돼. 나 다른 학원도 공수일 해야 돼, 공수일. 와. 야, 나 이번 겨울방학 때 특강만 4개 해야 돼, 4개. 아니, 다른 선생님들은 그거 해야 될까요? 우리 학원 특강 안 함. 특히 바쁜 사람일수록 더더욱 안 한다가 특인데, 이씨. 내가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안 했잖아요. 선생님은 배울 때는 안 바쁘신 건데. 바빠요. 바쁜데 니네 기야 내가 안 하면 욕할 거잖아.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거고. 너도 이과야? 너도 기야 했어? 왜? 아니 2학년은 싹 다 문과였거든요? 2학년은 명단 정리했으니까 지금 13명인가 14명 남아있는데 걔네 야 얘네 2학년은 이과가 2명밖에 안 되거든요? 야, 니네는 아빠 합치면 이과만 왜? 야, 니네 7명이야, 이과만. 아빠랑 다 합치면. 일곱 분할을 빼고 기아로 갈까? 하지마. 아씨. 참고로 기하면 저기 아빠 애들이랑 같이 들어야 돼. 저기 아빠 애들이랑 같이 들어야 돼요, 기하는. 정규 수업으로 열리는 게 아니니까. 그럼 같이 해야 돼. 아기야요. 아빠네? 남자애들. 싹 다 기하던데? 거기 남자애들 5명인데 싹 다 기하해. 여자애들은 한 명도 기하를 안 하는데 남자애들은 싹 다 기하해요. 아니 근데 제 진로에 기아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안 해도 돼. 자, 아니야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보자 이 왼수들아. 자 여기 보세요. 아 왜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래 이거나 적어. 그래서 여기 대칭이동의 특징이라고 잡아서 내가 2가지 얘기할 건데, 자 어차피 우리가 포물선이든 원이든 얘네들은 주요점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얘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빨라요.
포물선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즉 2차 함수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얘네 주요점이 있게 아니면 없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곡선들은 분명히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존재해. 맞아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 기준점을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포물선의 기준점은 뭐게? 꼭지점. 맞아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기준점은 꼭지점이 있고 원의 기준점은 뭐가 있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내가 노래 부르는 유일한 점은 중심이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원 쪽에서는 중심이 있는 거지. 그럼 다시 그러면은 얘네들 기준점 꼭지점과 중심만 봐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하는 게 목표라면 어차피 얘네들 식 자체가 점에 대해서 쓰여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주요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나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나 같은 결과 나와요? 다른 결과 나와요? 같은 결과 나온다는 거야. 왜?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건 대칭 이동도 결국은 뭐냐면 이따구로 생겨먹은 도형을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옮기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얘를 똑같은 위치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야. 다시 뭐야? 그럼 접는다는 얘기는 얘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특징들을 얘가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진 상태에서 부호만 달라지는 것 뿐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접으니까 이렇게 있던 애를 접었잖아. 그러면 봐봐. 형철이가 있어. 형철이를 접었어. 그럼 형철이 바뀌어? 바뀌냐? 키는 바뀌겠다. 아니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었어 얘를. 바뀌어요? 그냥 이 등치 그대로 접었어. 이렇게. 그럼 얘가 바뀌었어? 홀쭉해. 야! 홀쭉해진다 말고 살 빠진다 말고 안 바뀌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의 몸무게라든가 이런 거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아줬을 때 그럼 도형의 대칭 이동은 주요점의 대칭 이동을 해도 어차피 나머지들이 바뀌는 건 없으니까 같다라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곡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하나 주요점의 대칭 이동을 하나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주요점의 대칭 이동이랑 도형의 대칭 이동은 같아? 아니면 달라? 얘네들이 같다고. 이게 결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도형을 이동시키라고 하는데 점을 이동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점들을 이동시켜서 원이면은 중심만 이동시켜도 되고 포물선이면 꼭지점을 찾아서 걔를 이동시켜도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뒤에서 나와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잘 적어놓고 가세요.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대놓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거든.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지금 미리 알아두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미리 설명하는 건 여기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그 예제 문제 말고 유제 문제에서 푸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 적어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형 처리의 방법은 아니고요. 누구나 다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 통해. 이게 실제로 다 통해요. 됐죠? 내가 뭐예요? 정치도 거예요. 아니요? 등급 나올걸? 니네 그 수학은 다 등급 나올걸? 융합 선택까지 싹 다 등급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사회과학만. 수학은 나와요. 사회과학만 A, B, C, D이고 수학은 등급 나와요. 있어요. 수학까지 탐구. 아니 진로는 세 과목이랑 그거 아니에요? 진로는 세 과목이랑 그거 아니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 융합 아니에요. 진로 말고 다른 거 또 있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학, 경제 수학 이런 거는 다 진로 선택이고 그 수학과제 탐구라든가 뭐 수학 사? 뭐 이런 거 그런 게 융합 선택인데 그런 것들을 해도 수학은 등급 나와요. 뭘 해도 등급 나와요. 니네가 10명 미만은 선택한 과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A, B, C, D, E로 나오고 싶으면 그거 보이면 돼. 선택한 사람이 10명 미만이어라. 그거 빌면 돼. 그럼 학교에서 알아서 폐강해 줄 거야. 자, 여기 보세요. 등급이 안 나오면 학교에서 알아서 폐강하거든요. 내가 다른 과목으로 니네 편입해서 들어가야 돼.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게 되면 가봐. x-2의 제곱과 y-1의 제곱이 1이야. 그때 여기에서 얘를 봐봐라. 그럼 이 친구를 무슨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켰어? 지금 보니까
이 원은 무슨 대칭을 시켰어? 지금 보니까 이 원을 직선. 그치. 여기 y는 x 대칭 시켰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 y는 x 대칭이라는 걸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럼 요걸 이대로 잡았을 때 그럼 봐봐. 그럼 얘네들을 요렇게 제곱 잡고 얘네들을 제곱 잡았을 때 얘가 1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x랑 y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는 y는 x 대칭 했으니까 서로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얘가 x가 되고 쟤가 y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x로 바뀌면서 뒤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는 y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2가 뒤로 빠지는 그래서 얘네들의 좌표가 바뀌는 대칭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얘네들의 중심 대칭을 잡아주면 얘 중심이 몇 컴마 몇이 돼버리니까요. 1,2가 직선 y는 ax 더하기 b 위에 존재한다. 이거 쓰시면 되는 거잖아. 다시 x 대신에 1을 y 대신에 2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a 더하기 b가 2다. 이렇게 찾아줘도 되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더한 거 찾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이거는 교과서 풀이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점의 대칭으로 보자고. 해도 된다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도형의 대칭을 점의 대칭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럼 얘는 얘 중심 좀 읽어보세요. 그럼 얘 중심이 몇 컴마 몇인데요? 그래. 그럼 2,1을 이 중심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봐. 그럼 같은 거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도형의 대칭 이동은 하나, 중심에 대한, 즉 주요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나. 어차피 계산 결과는 같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가 더 빠른지는 니네가 잘 선택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좀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87쪽에 1, 2번 잡고 밑에 있는 문제들까지 쫙 다 4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봐. 준비. 시작. 다 한번 해보세요. 쭉 다.
난 일본어 안 보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3번 별표 좀 많이 좀 칩시다. 겁나 중요한 거 하나 할 거고 미리 얘기할게. 인화요고 나왔어. 재작년에. 여기에 더 그림 하나 더 붙여서 나왔고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교. 인하부고 그 다음에 선인고 그 다음에 인일여고입니다. 인일여고는 매년 나오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편. 니네 둘은 인하여고랑 선인고는 교과서에 있고요. 쟤는 학교가 이걸 좋아하니까 나올 거고 얘는 안 나와. 학위고만 안 나와. 시험 문제가 학위고는 쉽더라고요. 학교 문제가 쉬우면 안 나와요. 학교 문제가 약간 좀 모의고사스러우면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스러운 학교들이 대부분이잖아. 여기서 학위고 빼고. 학위고 빼고는 그래도 모의고사를 좀 신경 쓰는 학교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좀 알려드릴 게 많은데 그래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거 그래도 되게 쉽거든.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있어. 내가 1강에서 알려드렸던 아이디어가 있는데 걔부터 좀 점검을 하고요. 그거 바탕으로 연결지어서 다른 문제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같은 맥락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의 문제들을 좀 보려고 하니까 그닥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고 마무리 좀 하자면 봅시다. 여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맨 처음 했던 거 좀 복습할게요. 진짜 맨 처음 했던 거 뭘 심하이야. 우리 여기까지는 해야 돼. 자, 여기까지는 해야 돼. 그래야 니네가 금요일에 집합 나가요. 그래야 니네가 명제까지 안전하게 끝나요. 자, 정리 좀 하세요. 다 해야 된다니까. 10월 11월에 안 바꾸려면 1회동 끝내야 돼. 명제까지. 자, 보세요. 1회동 끝내야 돼. 정리 좀 해놔. 정리 좀 해라. 첫 번째, 직선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입니다. 이거 니네 내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냐면 내가 이런 거 던졌을 거야. 첫 번째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이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라는 걸 잡아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얘네 두 점 사이의 간격을 잴 거야. 맞아?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네 간격을 잰다 했을 때 그럼 아이디어를 재봐. 그럼 우리가 이런 것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우리는 요런 것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을 때 그럼 어쨌든 우리가 선분 AB의 길이를 잡아줬을 때의 최소값은 결국 뭐가 가장 짧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죠.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아이디어. 그러면 AB의 최소값 자체는 뭐가 되었을 때가 가장 짧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길이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최소값이 이거야.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길이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항상.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길이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럼 꺾은 선을 만들어 볼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기본 아이디어야. 그럼 여기 있는 이 기본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가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풀 건 꺾은 선을 좀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선을 잡아줬을 때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내가 꺾은 선을 생기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팅 이렇게 꺾은 선 만들어 주려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꺾은 선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찾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얘도 결국 뭐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짧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A, 여기를 P, 여기를 B 이렇게 잡으면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여기 두 번째 아이디어가 이거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AP랑 여기 있는 BP 두 직선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거든? 그럼 최소값은 결국 뭐가 됐을 때가 가장 짧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자는 거니까. 직선이 되었을 때가 가장 짧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항상 누구보단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냐면 여기 직선의 길이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니네가 여기서 설레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럼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얘는 틀려요. 왜?
이선과 이선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인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선과 이선을 합친 게 얘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으로 연결하시면 큰일 납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 직선의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데 얘가 그냥 선분 AB의 길이가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라고 하면 무조건 직선을 만들어주는 게 아이디어가 되는데 그 직선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대칭이동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직선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대칭이동을 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왜? 대칭이동은 이 축이라는 거를 잡아줬을 때 이게 선이 됐든 점이 됐든 간에 맞아요? 그럼 어떤 축을 기준으로 잡아서 얘를 한쪽만 접어줘. 그럼 이쪽에 있었던 얘가 A점에 접어서 이렇게 내렸다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로 잡아줘서 나오게 되는 여기는 A'의 기준으로 A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랑 A'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는 대칭이동의 성질에 의해서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 왜? 여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실제 이 점을 기준으로 나오는 그 길이도 똑같다는 얘기야.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대칭이동은 자리만 바꿔줄 뿐 성질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자리만 바꾸는 거야, 얘는. 위치만 바꿔주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달라지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준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아줬을 때 그럼 끝났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하면 돼? 대칭이동하면 직선이 만들어져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직선의 길이는 반드시 뭘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냐면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누구한테 대칭이동을 시키면 되는가? 그걸 기준을 잡아주는데 그건 여기 있는 선을 기준 잡아주시면 돼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팅하고 튕기는 점에 기준 잡아주게 되면 된다. 이게 다야. 아이디어 이렇게 잡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그림을 좀 보면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면 이거네요. 그럼 0,1이 A점이 여기 있었고요. B점이 이렇게 있대요. 6,3. 그리고 나서 나는 P가 있는데 얘가 무슨 축을 움직이고 있는 무슨 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X축이니까 가로선 위에 있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P를 와 이렇게 잡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P는 내가 어차피 움직이는 점이라고 잡아주니까 그때 여기서 튕겨져서 나오게 되는 두 선. 즉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납득됩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이거 꺾은 선의 길이를 재는 거. 이렇게 재면 된다고 아니면 안 된다고? 안 되니까 무조건 얘든 기준 하나 잡아가지고 직선 만들기 위해서 이 튕기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얘가 튕기는 선이 무슨 선이에요? 무슨 축이에요? X축이니까 다시 그럼 얘는 무슨 축 대칭하라는 얘기가 된 거야? X축. 둘 다 아니면 하나만? 하나만 해야 직선이 되겠지. 둘 다 하면은 얘가 도찐개찐 돼버리니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됐든 쟤가 됐든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럼 누구 할래? A 아니면 B? A 할래? 그럼 얘를 대칭 이동해봐. 그래서 여기에 내가 A'점 잡았어. 이 프라임점이 몇 컴마 몇이니까요? 그치?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좌표만 바뀌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나오는 뭐야? 그럼 여기서 직선 만들면은 잠깐만요! 스톱! P가 달라지는데요? 그건 상관없어요. P는 어차피 움직이는 점이에요. 됐어요? 그냥 직선 만들었을 때 이 점 잡아서 P가 여기 있는데 잃어버리면 그냥 할 말 없는 거야. 얘 좌표 안 정해져 있어. 됐지? 좌표 정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시험 대비 들어가면 만날 거예요. 됐지? 그건 좀 달라요. 하는 방법이 있어. 인화 요구는 그걸 물어봤고. 좌표가 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달라요. 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그거는 여기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고 지금은 기초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책 AP랑 BP의 길이의 합을 잡아준 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책 A'D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준 게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선을 만들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게 되면은 돼요. 납득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연습 다 해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칭이동 두 개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그냥 임의의 점과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하고 집합 갑시다. 드디어 1단원 끝내고 쉬운 단원 갑시다. 집합은 쉬워요.
아, 진짜 뻥이 아니라 진짜로 집합은 쉬워요. 참고로 집합 들어가면 내가 하루에 진도 한 8개, 9개 나갈 거예요. 아, 내용이 그 정도로 쉽다고. 유형 한 8개, 9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